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오전에 나왔던 한스경제의 기사 가남 신약 미국 제도전 숨고르기 관련해서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중국 현지에서 항서제약 관련되는 기사 내용 좀 살펴봐 드리고요. 주가는 전일 대비해서 1% 넘게 하락한 53,300원의 정규장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면 가남 신약 미국 제도전 숨고르기 연내 승인 불투명 관련되는 헤드라인인데요. 내용 좀 살펴보면 두 번의 지금 CRA를 맞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시장의 문턱을 넘겠다. 이런 이제 각오가 HLB 회사 내에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HLB는 FDA에 5월달에 이제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을 하겠다고 이제 3월 21일 이제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제 밝힌 바가 있죠. 근데 이제 이 NDA 이제 리서브션 관련 일정을 지금 연기한 상태이죠. 자, 리보세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미국 어드벤처 연구소에서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판권, 중국 같은 경우는 항서제약이 이제 2004년도에 판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중국 제외 판권을 인수하면서 이제 R&D 관련되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암 관련되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종료한 이후에 2023년도 5월달에 NDA 신청을 했고, 그 부분들이 파일링 통과하면서 이제 작년도 5월달에 5월 17일에 그 FDA 관련해서 이제 포드파 일정이었고,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CRL을 받아서 이 당시 CRL 이유가 CMC와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의 보완 내용이었는데요.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은 작년도 11월 달에 NAI를 받으면서 이 부분들은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들도 항서제약이 FDA 출신의 부사장도 영입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서 자신감 있게 하면서 작년도 9월 달에 리서브션을 했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포트파 데이터가 클래스 2 지정받으면서 올해 이제 3월 21일까지 이 부분들의 어떤 결과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항서제약이 이제 감넬리주만 관련해서 옵저베이션 3개 관련되는 부분에서 CMC 문제가 되면서 다시 지금 현재 홀드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 3월 달에 온라인 간담회를 하면서 조속히 5월 달에 이제 다시 리서브션 해서 클래스 1 기준으로 2달 안에 이제 결과가 나는 7월달 이제 최종 승인을 기대해 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진양권 회장도 이제 4월달에 상해로 가서 슌페아양 항서제약 회장을 만나서 이제 5월달에 제3회 HLB 포럼에서도 연내에는 리보세라님과 감넬리주맙의 상업화에 성공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도 제시했는데 당초 이제 5월달이라는 게 항서제약이 포스트 액션 레터를 이제 FDA로부터 받고 답변을 보냈던 게 4월 14일이었죠. 그러면 이제 5월 14일 정도에 이제 통상 이제 답변이 오고 이제 그 뒤에 리서브션 일정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6월 18일이니까 이 날짜로부터 지금 2달이 지났는데 지금 실제 이제 FDA로부터 레터를 수령했는지 여부도 지금 확인이 좀 안 되고 있고 HLB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냥 협의 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이제 레터가 오고 가고 있는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항서제약 중심으로 일정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조금 이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면 항서제약이 지금 일정들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이제 FDA와 이제 협의가 어떻게 되겠는지 구체적인 이제 워딩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그 부분들은 지금 알려지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1이 되면 이제 2달이니까 리서브션 일정에서 2달이니까 언제든지 뭐 지금 연내라고 하면 뭐 9월달, 10월달까지라도 넣는다고 하면 클래스 1이면 연내 결정이 나는 거죠. 근데 클래스 2가 되면 6개월 정도 걸리니까 6개월 기준이면 사실 이제 연내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클래스 2 기준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연내 어떤 허가보다는 그 내년 초까지 이제 시간을 보시면서 이제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FDA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제 뭐 CRL의 어떤 내용들을 확실하게
처리를 해서 리리스 서브미션 해야 되고, 이 부분들이 이제 받아지는지 여부는 액셉턴스 레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리뷰 과정을 못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지금 협의 중인 상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다시는 CRA를 받지 않겠다는 각오로 최대한 뭐 신중히 해야 되는 상황은 뭐 분명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하고 깐깐하게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협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허가를 받겠다는 어떤 내용인데요. 작년도 이제 올달에 이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 5년간 CMC 문제로 이슈가 되어서 CRL이 나왔을 때는 다시 봤는데 평균 6.7개월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제 5월달에 받았을 때는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이제 9월달에 리서브션 했잖아요. 7월달에 그 당시에는 이제 뭔지가 몰라서 타입의 미팅을 이제 신청해서 7월 달에 하고 난 다음에 요때는 이제 공고를 빨리 이제 리서브션을 넣어라 공고를 받아서 준비해서 9월 달에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6개월 정도라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보다는 그 2개월 정도 빠르게 집어넣었거든요. 그럼 올해 기준이 3월 달이었기 때문에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평균적으로 보면 뭐 9월달에 넣어도 평균적으로 이제 넣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이 클래스 1이면 이때 넣어도 이제 연내는 됩니다만 클래스 2가 된다라고 하면 연내는 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뭐 초까지 또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준비하는 부분들은 리서브미션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 옵저베이션 1, 2, 3 그러니까 멸균 경정과 유관 검사와 시생 관련된 업데이트가 밸리데이션 기간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 값을 잡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 요구가 FDA에 있다면 이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지 이제 항서제약의 어떤 코멘트가 나와야 이제 이 부분들이 명확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클래스 1보다는 이제 클래스 2를 보고 이제 이 부분을 내용을 보는 것이 지금 이제 간단한 문제 같으면 벌써 이제 이 부분들이 처리가 되어서 리서브션 일정이 나올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요 안에는 이제 최대한 되어야 FDA가 처리하는 평균적인 기간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지금 기대감보다는 확인하고 뭔가 움직이겠다는 게 HLB 주가에서는 계속 이제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 현지 기사를 계속 봐야 되는 어떤 내용인데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 상장 이후에 새로운 분위기였다가 이제 연고점 돌파 시도를 하다가 이제 좀 최근에 흘러내렸죠. 그래서 다시 이제 50위안 초반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 오늘 이제 중국 그 현지 기사에서 나온 부분들, 해외로 수출되는 혁신신약, 항서제약이 이제 국제제약 대기업의 방어선을 돌파한 방법, 바로 이제 뭐 구글 번역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중 트랙 탐색이라는 뭐냐면, 항서제약이 이제 국내의 어떤 약가 인하에 대체하기 위해서 국외로 나가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허가를 진행하는 어떤 부분과 라이센스 아웃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 머크 같은 경우에도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이제 보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항서제약이 진행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ADC 관련되는 부분들도 FDA로부터 이제 신속 심사 지정도 받았고 계속 하고 있던 부분이 AA 컨비네이션, 요게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멜주막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FDA 승인에 관한 길에서의 어떤 좌절, 계속 이제 CRA를 이제 2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서제약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복잡스러운,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게 FDA의 어떤 그 CGMP 관련되는 그 내용들이고, 이런 어려움들을 직접적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이제 글로벌 제약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글로벌화가 가장 혁신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항서제약이 물러서지 않는다. 근데 항서제약이 좀 천천히 하는 어떤 부분들이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렸죠. 차근차근히 이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중국 혁신약물, 그러니까 신약개발회사의 어떤 국제화에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항서제약이 이제 이 부분들을 나아가려고 이제 돌파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도전들은 계속 뭐 될 건데요. 근데 아직 이제 시기상으로 불확실성 여부를 아직 이제 일정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아쉽게도 기대감보다는 확인하고 지금 움직이는 어떤 입장으로 지금 계속 이제 진행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세 정도였고요.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거래가 68,785주 정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438만 주대.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기준봉이 되는 양봉이 나와야 사실 이제 쇼커버라든지 이런 부분 신규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좀 탄력적인 움직임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3개월 동안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한보다 체결이 좀 더 많은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 압박은 좀 공매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시장은 계속 이제 견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코스닥 150에 있는 바이오 섹터의 ETF가 대표적으로 이제 타이거 이제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거든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4월 9일 이후에 거의 한 25% 정도니까 시장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상위 이제 섹터에 있는 HLB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더퍼폼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거 150, 코스닥 150 안에 들어가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한 25% 올라갔는데 대비해서 거의 지금 보합세니까 굉장히 지금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제는 그나마 이제 수급이 조금 이제 외국인이나 프로그램 쪽이 있다가 다시 오늘은 외국계하고 프로그램이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걸려있는 흐름에서 플랫형 진행이 오늘도 좀 다시 또 되었다 봐야 되겠고요. 어제 수급이 오늘은 다시 이제 뭐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가 매도 쪽으로 돌아섰고, 공매도 쪽이 이제 한국과 이제 신한은 소폭 매수세로 좀 바뀐 게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분봉상의 흐름은 큰 흐름이 없었습니다. 장중에 이제 아침에 고가를 살짝 이제 10시 넘어서 51,000원까지 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시가 이래로 내려오면서 약보합권 흐름 정도로 일단 마치는 수급의 약세. 어제는 이제 거래가 어제 이제 한 70만 주대, 오늘도 70만 주대, 100만 정도의 어떤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 침체 관련되는 부분을 여전히 조금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테라피틱스가 그나마 이제 가장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깅 흐름은 좀 나오지 않았고 5일선 정도를 일단 이탈시키지 않는 흐름으로 보였는데요. 이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